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4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랐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결혼 말은 남자가 여자를 더 좋아해야 안정적이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건 저희 어머니가 늘 제게 하던 말씀이었는데 이유는 어머니 본인이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좋아했고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했던 결혼이었거든요. 단 한 번의 실수로 저를 임신하면서 마지못해 결혼을 했던 거죠. 해서 아버지는 이에 반항이라도 하는 듯 결혼 후에 여자 문제로 어머니 속을 많이 썩였다고 합니다. 이때 더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 약자가 된다는 걸 어머니는 깨닫게 되었고 딸인 저에게는 자신과 같은 선택을 하지 말라고 하셨던 거죠. 하지만 저는 이번 일로 알게 되었어요. 남자가 여자를 더 많이 좋아한다고 해도 이 결혼이라는 게 무조건 행복할 수 없으며 그 사랑도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걸 말입니다. 실제로 저희 남편은 제가 22살 때부터 저를 졸졸 쫓아다녔어요. 연정아, 나 딱 한 번만 만나줘. 나랑 한 달만, 아니 딱 일주일이라도 좋아. 내가 얼마나 너한테 진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만. 오빠 죄송한데요. 정말 오빠는 제 취향이 아니에요. 애초에 남자로 느껴지지도 않고 저번에도 거절을 했는데 계속 이러시는 것도 너무 부담스럽고요. 그만해주세요. 연정아, 나 정말 자신 있다니까? 나 너한테 정말 잘할 거고. 제발 그만해주세요. 작고 마른 체형에 시커먼 얼굴, 버터를 통째로 삼킨 것 같은 느끼한 얼굴 때문에 저는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착실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첫 만남부터 저는 그 사람을 남자라고 느끼지도 못했죠. 무엇보다 더 싫었던 것은 거절조차도 무시하는 그 일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좋아하는 자신에게 흠뻑 빠진 사람처럼 상대가 힘들게 거절을 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집착 때문에 저는 그 사람이 더 싫었죠. 하지만 한 사고로 인해서 남편에 대한 생각이 아예 바뀌게 되었어요. 그날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달려갔을 때 이미 아버지는 숨진 뒤였고 어머니는 응급수술 중이었습니다. 긴 수술 끝에 깨어난 어머니는 사고의 이유를 말씀해 주시더군요. 사실은 말이다. 너희 아빠가 여자를 만나러 나가서 내가 그 뒤를 쫓았어. 여자? 야, 엄마, 그냥 이혼하라고 했잖아. 아니, 그 뒤를 왜 쫓아? 나도 머리로 몇 번이나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지. 근데 그게 안 되는 걸 어쩌겠니? 그 인간이 그러는 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나도 아는데도 마음이 그러지 못했어. 새파랗게 어린 년이랑 찰싹 붙어서 어딜 가는데 나도 그때 눈이 돌아서 뒤를 밟을 생각만 들더라. 씹어먹어도 시원찮을 것들이. 그래서 설마 엄마가 차로 그랬어? 혹시 엄마 그래서 운전면허 딴 거야? 아니야. 면허 따도 초보인 내가 그 인간을 어떻게 따라가. 그냥 택시 타고 뒤 밟은 거지. 근데 너희 아빠가 그걸 눈치를 챘나 봐. 어딜 따돌리려고 했던 건지 갑자기 속도를 올리고 이리저리 도망을 치기 시작했어. 당연히 택시 기사님은 그걸 제대로 따라 붙었고. 근데 고속도로로 들어가서 갈림길이 있는데 거기서 방향을 틀더라고.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 너희 아빠 차가 어디에 부딪혀서 뒤집혔고 그러면서 삼중 추돌이 일어난 거야. 결국 그 사고로 아버지와 아버지 차에 함께 탄 불륜 상대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어머니는 차 유리창에 부딪히며 눈 밑에 뼈가 부서져 수술을 받게 된 거였어요.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평생을 다른 여자 뒤를 쫓아다녔던 아버지였기에 딱히 아버지의 죽음이 힘들진 않았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생전에 저를 예뻐해 준 적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저를 임신하며 억지로 했던 결혼이니 아버지 입장에서 제가 자신의 발목을 붙잡은 덫이라고 생각했다고 해야 정확하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아버지가 죽으면서 남긴 빚이었습니다. 그땐 아무것도 몰랐기에 우린 가만히 있다가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었어요.
심지어 그 빚은 동승자였던 그 여자와 따로 살림을 차리려다 생긴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알게 된 어머니의 반응은 분노보다는 질투에 가까웠죠. 평생을 나한테서 도망치려고 하더니 아주 갈 때까지 나를 괴롭히는구나. 망할 놈, 100번 죽어도 모자랄 놈. 어떻게 바람 피운 여자랑 살림을 차릴 생각을 해. 내가 이렇게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조강지추한테 어쩜 이래. 어쩜 그렇게 끝까지 이럴 수 있어. 엄마 정신 차려. 지금 그게 문제야? 상속 포기 못해서 그 빚을 다 떠안게 됐잖아. 이걸 해결하려면 뭘 해야 할지부터 생각해야지. 그거랑 나랑 다를 게 뭐가 있어. 그 망할 놈,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내가. 엄마 제발. 미안하다 연정아. 엄마가 못나서 이 엄마 때문에 정말 미안해. 근데 그래도 내가 그 인간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 날 이렇게 두고 그렇게 허무하게 갈 줄 몰랐어. 어머니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당시 몸 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아버지 빚까지 다 떠안게 되었는데도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제가 가장 답답했던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어머니였어요. 말로만 죽일 놈, 나쁜 놈 하면서도 장례가 끝난 한참 후에도 아버지 물건 하나도 버리지 않고 끌어안고 있는 게 답답했죠. 그래서 저라도 정신을 차리고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밤낮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죠. 몇 년을 쉬지 않고 돈만 벌다 보니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어머니 무릎이 안 좋아지면서 수술까지 받아야 할 정도가 되었을 때는 더욱 절망했고요. 그리고 그때 제게 유일하게 힘이 되어준 게 지금의 남편이었던 겁니다. 내가 도와줄게. 그 어머니 수술은 받으셔야 할 거 아니야. 걱정 마. 이런 걸로는 부담 안 줘. 우리 집이 여유가 되고 또 내가 일을 하니까 어려운 일 아니야. 그래도 연정아, 부담 가지지 마. 이럴 때 사람이 사람 돕는 거잖아. 너를 좋아하는 마음이랑 이건 별개야. 가족을 위한 일이고 난 그걸 도우려는 것뿐이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사이잖아. 우리 엄마도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어. 그래서 누구보다 그 마음 잘 알고. 고마워요. 아니야. 언제라도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그러니까 나한테 뭐든 이야기하고 털어버려. 이럴 때 우울증 같은 거에 빠지면 큰일이야. 알지? 남편은 저보다 겨우 4살이 더 많았는데도 꼭 진짜 어른을 만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평생을 아버지 사랑에 굶주려 하던 어머니보다 더 제게 의지가 되어줬죠. 그리고 그때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고 말이에요. 누군가를 더 많이 좋아한다는 게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니 저는 어머니와는 다른 길을 택한 거였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무릎 수술을 할 무렵부터 남편과 연애를 시작했고 얼마 안 가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1년 만에 아들 서원이가 태어났죠. 늘 다정하고 저만 바라보는 남편과 예쁜 아이까지 있었으니 제 결혼은 꽤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딱 한 사람, 시어머니만 저를 못마땅해 했죠. 넌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우리 종남이 고기 좋아한다고 했잖아. 이건 잡초를 뽑아다가 해놓은 거니? 소새끼도 이렇게는 안 먹겠다. 건강도 좋지만 정도가 있어야지. 그깟 고기 반찬 해주는 게 뭐가 힘들다고 식탁을 풀밭을 만들기에. 그이가 콜레스테롤이 높아서요. 이번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됐고, 고기는 다 단백질 아니니? 사람이 힘이 있어야 일을 하는데 매번 이렇게 부실하게 식사 차릴 거야? 내가 영양사는 아니지만 알 건 다 안다. 이 단백질이 얼마나 중요한데. 나이 들면 단백질 부족해서 살도 쪽쪽 빠지고 머리털도 날아가고 그러는 거야. 알아? 네, 그래서 저도 나름 신경 쓰고 있어요. 보시면 이 두부도 단백질이고 식물성 단백질이랑 동물성 단백질을 적절하게. 시끄럽다. 너 지금 꼴의 영양사라고 나 가르치는 거야? 가방끈 나보다 길다고 지금 누구 앞에서 잘난 척이야? 어린애들 밥이나 푸는 주제에 말만 영양사지. 예전엔 개나 소나 다 하던 주방 이모랑 다를 게 뭐가 있어. 별것도 아닌 직업으로 내 아들 옆자리 끼어들어왔으면 자락이라도 하든가. 아이고, 내 아들 총남이 불쌍해서 어째.
어디서 저런 걸 주워와서는. 죄송해요. 제가 좀 더 신경 더 쓸게요. 난 너 싫다. 솔직히 너 하는 거 보면 내 아들 돈 잘 벌어서 그거 보고 들어온 것 같아서 싫어. 결혼하기 전부터 종남이가 너 쫓아다녔고 넌 싫다고 딱 자르지 않았니? 그런데 집안 그 꼴 나고 나서 너희 친정엄마 무릎 수술할 때부터 우리 종남이 만나기 시작한 것도 찜찜하고 끔찍해. 사는 게 힘드니까 얼씨구나 내 아들 옆자리로 기어들어온 거 내가 모를까봐? 예전엔 그랬지만 저 종남씨 존경하고 또 늘 고맙다고 생각해요. 진심으로요. 존경? 고마움? 이거 봐라. 결혼해서 그 말이 왜 나와? 뻔뻔하게 시애미 앞에서 남편을 사랑한다는 말은 양심상 못하겠니? 이러니 내가 널 좋아하는 게 불가능한 거야. 돈 보고 접근했으면 꽃뱀이랑 다를 게 뭐가 있겠어. 내 아들만 불쌍하지. 어머니는 남편과 사이가 몹시 좋았고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때문에 남편이 이전부터 저를 좋아했다던가 고백을 했다가 차였던 일까지 모두 알고 계셨어요. 해서 그 일로 결혼 전부터 저를 싫어하셨던 겁니다. 조금 억울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시어머니를 이해하고 있었죠. 싫다고 내내 거절하다가 형편이 어려워졌을 때 그 마음을 받아준 것처럼 느끼는 것은 어쩔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남편이 중간에서 중재를 잘 해줬다는 겁니다. 엄마 왜 또 그래? 왜 갑자기 찾아서 또 이 사람한테 시비를 걸어? 모처럼 주말이라고 쉬고 있는 사람 그렇게 괴롭히고 싶어? 모처럼 쉬어? 그럼 난 노니? 나는 밤낮으로 일하고도 쉬는 날도 없이 살았어. 내가 한가해서 이러는 것 같아? 그리고 서원애미 말하는 거 들어봐라. 널 존경한단다. 그리고 고마워서 결혼했다고 해. 그런데 넌 이 말이 아무렇지도 않니? 넌 배알도 없어? 이거사? 그게 뭐 어때서? 꼭 미친듯이 사랑해서 결혼할 필요 있어? 존경 못 받는 가장이 더 많아. 그런 엄마는 아빠 존경하긴 했어? 아버지 살아계실 때에도 무능하고 한량 같다고 매번 무시했었잖아. 아빠에 비해서 난 훨씬 좋은 사람 만난 거지. 이 팔불출 같은 놈아,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시어머니가 남편의 등짝을 때리자 남편은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엄마 제발. 이 결혼은 내가 좋아서 한 거고 우리 서원이까지 나왔어. 서로 존경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다른 사람한테 눈 안 돌리고 지금까지 잘 살았잖아. 솔직히 부부가 그 정도 정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알아서 잘 사는데 왜 매번 그래? 좋아한다고 눈이 뒤집혀서 결혼해도 모자란데 저것은 그런 게 없으니 하는 소리 아니니? 너 그러다가 제가 다른 놈 좋다고 하면서 눈 돌아서 나가면 어쩌려고 그래? 엄마는 막장 드라마 너무 많이 봤어. 내가 결혼과 전쟁 그거 보지 말라고 했지. 불륜 삼각관계 이런 것 좀 보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애초에 벌어지지도 않은 일 생각도 하지 마. 왜 그런 상상으로 스스로를 괴롭게 만들어? 상상이 아니라 며느리가 내 아들을 사랑도 안 한다는데 그걸 어떤 시애미가 좋게 봐? 난 너희 아빠랑 사이 안 좋았어도 시작은 사랑이었어. 콩깍지가 씌어서 서로 언성도 높이고 관심 좀 가져달라면서 끊임없이 싸워도 유지할까 말까 하는 결혼이야. 그리고 그래야만 남은 평생 추억이라도 하면서 같이 사는 거고. 근데 쟤는 돌아서면 끝이잖니? 너한테 미련이 있겠어? 아니면 아쉬움이 있겠어? 이래도 상황이 파악이 안 되니? 엄마 말이 맞을 수도 있지. 근데 난 지금이 더 좋아. 내가 저 사람 못같이 더 좋아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안 싸워도 서로 양보하면서 살면 되는 거지. 너 그러다가 후회한다. 이 엄마 말이 어디 틀린가 봐라. 틀렸어. 난 후회 안 하고 앞으로도 할 생각도 없어. 그니까 엄마 얼른 집에 가셔.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는 말까지 더듬었습니다. 저 팔불출 같은 놈. 아이고 내가 이러니 제명에 못 살지 못 살아. 맞아 나 팔불출이야. 그니까 얼른 가셔. 비록 제 과거를 아는 시어머니와 사이는 절대로 좋아질 수 없었지만 이런 남편이 있었기에 저는 제 결혼에 만족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고마웠기에 평생을 함께할 생각이었죠. 실제로 남편이 결혼 7년 차에 회사를 그만뒀을 때도 군말하지 않은 이유도 그거였습니다.
또 그 이후에 주식으로 돈을 벌겠다고 퇴직금 전부를 허공에 날렸을 때도 저는 곁에서 위로만 해주었고요. 하지만 딱 하나 진짜 걱정되는 문제가 있긴 했습니다. 바로 저희 아들 서원이었죠. 중학교에 올라갈 무렵부터 아이가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뭐? 또 돈을 달라고? 너 이미 3일 전에 용돈 줬잖아. 그 전엔 아빠한테 받아가고 얼마 전에 할머니한테도 돈 달라고 했다며? 너 자꾸 왜 그래? 학교에 무슨 일 있어? 아니 무슨 일? 그런 거 없어. 그냥 더 필요하니까 달라고 하지. 아니 중학생이 무슨 돈이 그렇게 필요해? 그냥 좀 주면 어디가 덧나? 다른 집은 이것보다 더 많이 받아. 다른 애들은 아예 카드 들고 다니면서 편안하게 돈 신경도 안 쓴다고. 근데 난 이게 뭐야? 뭐 하나 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 아빠랑 할머니한텐 그냥 주잖아. 왜 나만 허락받고 이렇게 힘들게 받아야 해? 서원아, 그래도 우리 형편이라는 게 있잖아. 그리고 아빠랑 할머니는 어른이고. 그니까 짜증난다고. 대체 그 형편이라는 게 언제 나아져? 아빠는 매번 저렇게 놀고 있고 엄마는 혼자 벌어서 할머니 용돈에 생활비까지 다 하고 있잖아. 무슨 집안이 이래? 서원아, 조금만 참고. 이럴 거면 왜 나를 낳았어? 이 정도도 못할 거면 왜 날 낳아서 이 고생을 같이 하게 하냐고. 무슨 고생을 한다고 그래? 너 진짜 가난이 뭔지 몰라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 정도면 평범한 수준으로 먹이고 입히는 거야. 난 그게 싫다고. 평범한 거 말고 당연한 게 되고 싶단 말이야.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해? 지긋지긋하고 끔찍해. 이딴 집안에서 태어나고 싶지도 않았어. 차라리 이혼을 해. 너 정말 말 그런 식으로 할 거야? 도대체 뭐가 문제야? 이 집구석이 다 문제야. 엄마도 진짜 싫고 아빠도 싫어. 아주 싹 다 싫다고. 당시 저는 이직을 해서 큰 회사 소속 영양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때문에 이전에 학교에서 일할 때와는 달리 훨씬 더 많은 용돈을 주고 있었죠. 그래서 아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제 얼굴만 보면 돈을 달라는 아들과 사이가 점점 멀어지게 됐던 겁니다. 당연히 남편과 아들의 사이도 몹시 안 좋았는데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군요. 그 나이엔 다 그래. 나도 그랬어. 다 억울하고 세상에 날 이해해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게 사춘기야. 사춘기 때 부모님이랑 사이 좋은 게 오히려 이상한 거고. 그래도 너무 돈돈하니까 난 너무 걱정이 된단 말이야. 아직 어린데. 걱정 마. 남자라면 응당 돈에 미치기도 해야지. 그래야 훗날에 성공을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내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 내가 뭐라도 제대로 하면 괜찮아질 거야. 여보, 그럼 차라리 개인 투자자 말고 다른 일을 찾아보는 건 어때? 나 자신 있어. 비록 지금까진 돈을 다 잃었지만 이젠 제대로 공부해서 잘할 자신도 있고. 당신도 알잖아. 요즘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나고 있다는 거. 이 주식이라는 건 흐름이야, 흐름. 그리고 그 흐름을 읽는 눈만 기르면 돈 따는 건 순식간이고. 그래도 무조건 이익이 되는 건 아니잖아. 나 퇴직금 잃었을 땐 내가 작전주에 잘못 휘말렸고 상장 폐지까지 되면서 휴지 조각이 된 거지만 이젠 아니야. 기다리면 반드시 올라. 걱정 마. 어차피 인생은 한 방이고 내가 얼마나 집착 있고 끈기가 있는지 당신이 더 잘 알잖아. 나 싫다던 당신이랑 결혼한 것만 봐도 몰라? 내가 하면 하는 사람이고 반드시 원하는 건 손에 넣는 사람이야. 알지? 인생은 한 방. 어떻게 보면 무척이나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우물만 꾸준히 파는 남편 성격을 보면 불가능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죠. 더구나 힘든 시절에 제게 손을 내밀어줬던 사람이기에 저 역시도 남편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 입고 먹는 거 아껴서라도 그런 남편의 일에 적지 않은 돈도 투자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에 시어머니가 로또 판매점 운영권을 따게 되면서 골치 아픈 일들이 연달아 생기기 시작했죠. 월세를 달라고요? 그래, 남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운영권을 땄잖니. 그런데 지금은 초기라 당장 들어가는 비용을 빼더라도 다달이 나가는 돈을 내가 감당을 못해. 그러니까 너한테 부탁하는 거지. 어머님, 너무 도와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금 수중에 돈이 없어요.
영양사로 돈 버는 건 다 어디 가고 돈이 없대? 너 이직해서 연봉이 얼마나 올랐는지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랑 내 아들 연애할 때 마음이 좀 상해서 평소에 너한테 막말 좀 했기로써니 설마 힘들 때 이런 식으로 복수라도 하겠다는 거니? 복수라뇨, 진짜예요. 저 혼자 벌어서 생활비 충당하고 다달이 대출 이자 나가고 서원이 학원비에 저희 보험금이랑 통신요금 같은 고정 지출을 제외하고도 어머니 용돈까지 드리고 있잖아요. 이러니 제가 혼자 버는 걸로 많이 부족하죠. 너희 친정에 빼돌리는 건 왜 쏙 빼? 빼돌리다뇨. 저희 어머니도 똑같이 드리는 건데요. 너도 참 웃기다. 예전에 너 힘들 때 내 아들이 도와준 건 생각도 안 하니? 막말로 너희 어머니 무릎 수술 누가 시켰어? 지금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게 누구 덕이야? 근데 왜 너는 내가 힘들다니 입 싹 씻어버리는 거니? 양심도 없구나. 정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없어서 그래요. 뻔뻔하기는. 내가 모르는 줄 알아? 너 얼마 전에 적금 만기돼서 목돈 있는 거 다 알아. 아니 그걸 어떻게... 아들이 말하더라. 너 적금 탄 기념으로 외식했다며? 걔는 그냥 흘러가는 소리로 한 거겠지만 어쨌든 그걸 아니까 너한테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였고, 근데 내 눈앞에서 입에 침 하나 안 바르고 돈 없다고 거짓말하는 꼴 보니 확실해졌어. 내 아들한테 아무리 정이 없다곤 하지만 이렇게 이기적으로 자기 실속만 챙기는 인간이라는 걸. 어머님, 그 돈은요... 시끄러! 무슨 핑계가 또 그렇게 많아. 거짓말을 들켰는데도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낯짝에 얼마나 두꺼운 철판을 깔았으면 시애미 앞에서 이렇게 뻔뻔하게 나와? 둘이 죽고 못 살아도 시킬까 말까 하는 결혼 구질구질한 형편에 빚까지 떠안고 사는 널 받아줬던 결과가 이거니? 아주 몹쓸 것. 왜? 우리 아들 버리고 살림이라도 차리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딴주머니 찼어? 저는 약간 짜증이 나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 돈 그 사람 줬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계속 뭐라고 하지 마시고 종남 씨한테 물어보세요. 뭐? 그 돈을 종남이 줬다는 거니? 왜? 투자하고 싶다고 하잖아요. 왜요? 그것도 잘못인가요? 이게 거짓말인 것 같으세요? 시어머니는 민망한지 그 뒤엔 얼버무리며 대충 수습했고 제게 막말을 하고도 미안하단 말도 없이 떠나버렸습니다. 중간에 남편이 주식 일부를 팔아서 월세를 갚아줬다고 했고 그걸로 상황이 종료됐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이 제 돈으로 투자를 한다는 걸 알고 직접적으로 돈을 요구하진 않았지만 강제적으로 로또를 구입하게 한 거였죠. 이게 다 너한테 좋은 일이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매일 와서 10장씩만 사가. 10,000원어치요? 얘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5,000원이 한 장이니 50,000원은 내야지. 50,000원씩 매일 하면 그 돈 액수가 얼만 줄은 아세요? 일주일이면 300,000원이고 1년이면 52주니까 1,560만원이잖아요. 이러다 당첨되면 얼마나 좋아. 결국 다 너 좋은 일이지. 이게 나만 좋은 거야? 어머님, 이렇게 산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오히려 돈만 날리는 거죠. 이거 5,000원 한 장 팔아서 수수료가 300원도 안 된다면서요. 그럼 차라리 제가 5,000원을 드리는 게 나은 거 아닌가요? 아니지. 이제 막 생긴 곳이라 당첨자는커녕 파리만 날리는데 한 명이라도 당첨되면 그때부터는 이 가게는 완전 대박이 나는 거야. 1등 당첨! 간판을 걸어야 광고도 되고 제대로 돈을 모으지. 잘 되는 곳 들어보니 한 달 매출만 몇 억이더라. 그러니까 너도 십시일반 도와야 할 거 아니야. 로또 판매점이 어디 되기 쉬운 줄 아니?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지. 인생 한 방이야. 딱 한 방만 터지면 팔자 바뀌는 거고. 솔직히 전 불만이 많았습니다. 남편도 그렇고 시어머니까지 인생은 한 방이라는 말을 달고 살았기 때문이죠.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일을 하면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기에 가장 적응하지 못한 게 바로 그거였던 겁니다. 그저 열심히 일하고 일한 만큼 저축하고 살던 저였기에 이 로또라는 건 제게 도박처럼 느껴졌던 거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의 말에 따라서 매일 그곳에서 로또를 강제로 사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반년 가까이 말이죠.
다행인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의 주식 투자가 대박이 나며 멈추게 됐다는 겁니다. 개인 투자를 시작하고 5년 만에 첫 수익을 거뒀던 거죠. 기분이 좋아진 남편은 아들에게도 돈을 펑펑 썼습니다. 너 아이패드인지 뭔지 가지고 싶다고 했지? 그게 한 200 하나? 아빠가 그거 사주게? 내가 가지고 싶은 건 200은 아니고 150만 원 정도에 비싼데. 야 서은아, 너희 아빠 안 죽었어. 그리고 난 너희 엄마랑은 달라. 이 정도는 우리 아들이 가지고 싶다면 당연히 사주지. 200만 원 현금으로 줄 테니까 알아서 사와. 남는 돈은 너 하고. 저는 보다 못해서 그런 남편을 말렸습니다. 직접 가서 사주던가 하지. 그 큰 돈을 그냥 주면 어쩌려고 그래. 고리타분하게 굴지 마.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구질구질 아끼면서 살 필요 없어. 큰 소리 떵떵 치면서 살아도 된다 이 말이야. 그간 못해줬던 거 다 해주면서 내 아들 그렇게 키울 생각이고. 여보, 이제야 첫 수익인데 이런 식으로 흥청망청 다 쓰면 어쩌려고 그래. 괜히 초치지 마. 기분 잡치게. 남편이 좀 즐긴다는데 그게 그렇게 꼴보기 싫어? 다른 것도 아니고 내 아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거 좀 사준 게 대수야? 그것만 그러는 게 아니잖아. 당신 자동차까지 할부로 샀고 어머님한테는 밍크코트 사드렸고 그리고 시계. 당신 그 시계도 못 보던 것 같은데 그것도 산 거 맞지? 좀 사면 어때서? 그럼 내가 당신처럼 10,000원, 20,000원 안 쓰고 모아서 꼬질꼬질하게 저축이나 해야 한다는 거야? 난 당신처럼은 안 살아. 그렇게 살 바엔 혀 깨물고 죽고 말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저축한 돈으로 이 정도로 살고 이 집도 유지했던 거야. 이번에 투자 잘해서 성공한 거 이해는 하지만 막말은 하지 마. 이게 무슨 막말이야? 이게 막말이면 당신이 나 싫다고 내 고백 거절할 때 했던 말들은 쌍욕이야? 진짜 어이가 없어서. 어디서 하지 말라 뭐하라 명령이야? 근데 이제 보니까 당신도 참 많이 늙었다. 어릴 때는 그렇게 예쁘고 탱탱했는데 40대 중반 넘어서니 볼품이 없어졌어. 좀 어감이 그렇다? 당신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전 그래도 최대한 웃으면서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남편은 그런 저를 아래 위로 훑었죠. 솔직하게 말한 게 잘못이야? 그리고 당신 나이도 있는데 좀 꾸미고 다녀야 하는 거 아니야? 얼굴에 뭐도 좀 찍어 바르고 옷도 좀 사입고. 그 꼴이. 아니다 됐다. 늙은 호박에 줄 그으면 수박은 고사하고 젊은 호박이 되는 것도 아니니. 기분이 좋진 않았지만 남편이 술도 한잔한 상태였고 괜히 제가 남편의 씀씀이를 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불쾌해서 그랬다고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회사 그만두고 별다른 수익이 없어서 내내 기가 죽어 지냈다는 걸 알기에 제가 좀 더 맞춰주자 다짐했고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남편은 막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있었죠. 시어머니가 평소에 저에게 식탁에 고기가 없다고 하거나 반찬이 부실하다며 구박했던 이유 말입니다. 또 풀떼기야? 내가 고기 좋아하는 거 뻔히 알면서 당신은 일부러 나 엿먹이려고 이래? 엿을 먹이다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신 지방간도 있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잖아. 운동도 안 하는데 식단 조절이 필요하니까 이러는 거지. 내가 알아서 해. 먹는 거라도 속 편하게. 나 먹고 싶은 거 먹는 것도 싫어? 당신 건강을 위해서잖아. 이런 나무라는 게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 줄 알아? 대충 밭에서 잡초 뜯어온 것 같은데 힘들긴 뭐가 힘들어. 간도 거의 없어서 난 진짜 잡초를 뜯어먹는 것 같다고. 결혼하고 매번 이런 식이니 내가 식탁만 봐도 입맛이 뚝 떨어지지. 왜 어머님이랑 똑같은 말을 해? 잡초라니. 왜 똑같은 말을 하겠냐? 내가 엄마한테 시켰으니까 그렇지. 당신은 눈치가 더럽게 없어. 우리 엄마가 우리 집에서 식사를 몇 번이나 한다고 그걸 알겠어? 뭐? 어머님한테 시켰다고? 그래 시켰어. 왜? 기분 나빠? 당연히 기분 나쁘지. 식단이 불만이면 차라리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그걸 어머님한테 말을 해달라고 했어? 이건 선 넘은 짓 아니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데. 그리고 그때 내 입장에선 말도 못했어. 당신 일 그만두고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퇴직금까지 날렸는데 내가 반찬 투정하다가 당신이 도망치면, 결혼 안 했다고 이혼서를 내밀면
그래서 말 못했다. 왜? 뭐? 그럼 지금 입장은 다르다는 거야? 다르지. 지금은 당신이 도망친다고 해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여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보지 좀 마. 나도 그간 눈치 보느라 힘들었을 뿐이니까. 내가 언제 당신한테 눈치 줬어? 단 한 번이라도 돈 벌어라고 등 떠민 적 있어? 없지. 없어도 언제라도 날 떠나려고 했겠지. 왜? 당신은 나 좋아하지 않으니까. 당신이 나랑 결혼한 건 어머니 수술비 때문 아니었어? 그 무슨 말이야. 수술 때문에 결혼하는 사람이 어딨어. 말이 되는 소리래. 당신이 나 도와줘서 고맙고 당신 같은 사람이면 평생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한 거야. 그게 그 말 아닌가? 고마워서 결혼해줬다는 게 얼마나 기분 더러운지 당신이 알아? 왜? 뭐 택시기사님도 집 앞까지 잘 데려다줘서 고맙다고 결혼하지 그랬니? 경찰, 소방, 공무원이랑 차례로 결혼하지 그랬어? 내가 당신을 배려하고 기다리고 이해해준 것들은 깡그리 무시하고 눈치 보면서 겨우 결혼생활 유지하고 있었던 거냐고.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아, 설마 그 적금으로 목돈 만들어서 준 거? 그것 때문에 그래? 아, 돌려줄게. 아, 돌려주면 그만이잖아. 그거 얼마나 된다고. 대신 나도 당신 어머니 무릎 수술한 거 돌려받을래. 뭐? 그걸 말이라고 해? 근데 난 돈으로 안 받아. 당신처럼 구질구질 돈 달라고 하며 치사하게는 안 살 거야. 당신 어머니 찾아가서 내 돈으로 수술한 그 무릎 부러뜨리면 딱 좋을 것 같네. 어차피 나 아니었으면 제대로 못 걸었을 테니까. 그 정도는 해야지 공평한 거 아닌가? 무릎을 부러뜨리겠다니. 당신 미쳤구나. 정말 미치지 않고는 그런 말 못하지. 연정아, 미안한데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어. 결혼하고 저희 아들이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 그 순간까지 언성을 높이며 싸운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도대체 뭘 그렇게 쌓아두고 있었던 건지 짐작도 되지 않아서 제 입장에선 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고요. 남편은 영악하게도 제가 혹시라도 도망칠까 본인은 뒤로 빠지고 시어머니를 앞세워 불만을 전달했던 겁니다. 꽃뱀이니 풀떼기니 하는 말도 다 남편이 쓰는 말이었던 거고요. 그러면서 중재하는 척 나서서 시어머니와 싸웠던 겁니다. 그러다가 투자가 성공하면서 이내 숨기고 있던 본색을 드러낸 거였죠. 저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결국 그 싸움 중에 이혼 이야기가 나왔고 남편은 이때다 싶어 말하더군요. 이혼? 내가 그걸로 무서워할 줄 알았어? 야, 이현정, 정신 차려. 당신 이제 어디 가서 나 같은 남자 못 만나. 어릴 때야 예쁘고 귀여운 맛이라도 있었지만 이젠 애 낳고 몸 망가지고 얼굴은 축축 늘어졌지. 내일 모레면 반백살인데 다 늙어서 뭘 그렇게 당당해? 그리고 나도 예전의 내가 아니야. 그런 말하면 내가 무릎이라도 꿇을 줄 알았어? 그 말 정말 후회 안 해? 왜? 당신이 후회해? 막상 내가 이러니까 쫄리나 봐. 그럼 빌어봐. 무릎 꿇고 내 앞에서 싹싹 빌어보라고. 내가 예전에 당신한테 한 번만 만나달라고 했던 그때처럼 비굴하고 비참하게 울어봐. 그럼 봐줄 수 있지? 아니, 안 그럴 거야. 이혼해. 이혼하자. 제 말에 남편의 표정은 일그러졌습니다. 이래서 엄마 말 틀린 게 하나 없다는 거구나. 진짜 미련도 없어? 없어. 당신이 이렇게 나오는데 뭘 더 어떻게 해? 내가 그래서 당신이 싫었던 거야. 애를 낳고도 불안했고 내가 퇴직한 이후에는 살얼음판 위를 기는 기분이었어. 언제 날 버릴까, 언제 헤어지자고 할까봐 불안해서 덜덜 떨기만 했었는데 나도 이제 지친다. 그래, 해. 나도 이제 미련 없거든. 그리고 이제 와서 하는 말인데 나 여자도 있어. 너보다 훨씬 어리고 귀엽고 예쁜 여자. 소개해줘? 뭐 당장 전화라도 시켜줘? 미친놈. 미치지. 그렇게 어린애가 날 좋아하는데 안 미칠 사내가 어딨어? 좋아 죽겠어. 왜? 정말 가지가지 하는구나. 그래, 마음대로 해. 위자료 청구할 거고 소송도 불사할 거야. 마음대로 해.
어차피 재산 분할해도 내가 손해냐? 당신이 손해지. 내가 그간 번 돈이랑 퇴직금은 다 주식으로 날려먹었으니 재산에 잡히지도 않을 거고, 해봐야 건질 건 대출 남은 이 아파트 절반이랑 당신이 줬던 적금 원금 정도 아니야? 그 돈만 돌려주면 우린 끝이고. 돈은 상관없어. 대신 서원인 내가 키울 거야. 야, 그리고 엄마라는 사람이 서원이를 아직도 몰라? 서원이 걘 돈 엄청 밝혀. 야망도 있고 돈에 집착하는 게 나랑 똑같다고. 물론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니 걔가 누구랑 살지 정하겠지. 근데 그런 애가 너랑 살겠냐? 구질구질 한두 푼 주면서도 덜덜 떠는, 나처럼 용돈도 한 방에 팍팍 주는 아빠랑 살지 왜 엄마랑 살아?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데?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 때문 아니야? 그래,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훨훨 자유롭게 살아. 난 나 좋다는 여자 만나서 한번 찐하게 살아보려니까. 아이, 그러게 예전에 왜 그렇게 튕겼어? 별것도 없는 주제 눈만 높아서. 어때? 나한테 버려지니까 기분 더럽지? 그게 그때 내 기분이었어. 아주 괴로워서 발버둥을 쳐봐. 저는 그런 남편의 뺨을 때렸고 이내 할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그 일로 몸싸움까지 벌어졌고 눈이 반쯤 돌아서 저를 쫓아내기까지 했습니다. 이혼 통보와 동시에 힘으로 저를 현관 밖으로 밀어내고 문을 걸어 잠갔어요. 휴대폰도 지갑도 없는 상태로 그렇게 쫓겨나니 저는 처음엔 계단에 앉아서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아들이 학교가 끝나고 돌아왔고 전 그런 아들에게 희망을 걸었죠. 하지만 아들은 제가 왜 계단에 앉아있는지 묻지도 않고 안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오열을 했죠. 비록 사랑이 그 시작은 아니었지만 저는 결혼 생활 내내 한 점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앞으로의 미래도 꿈꿨어요. 그런데 돈이 생기자마자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남편이나 저를 무시하는 아들까지 보고 나니 인정을 해야 했던 거죠. 제가 그간 잘못 살아왔다는 걸 말입니다. 그렇게 아파트에서 나와 길거리를 방황하던 저는 처음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헌데 얼마 안가 불도 꺼지기 시작했고 인적도 드물어지니 조금은 무섭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나마 불이 켜진 가게가 많은 곳으로 이동해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401동? 낯선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한 아저씨가 저를 보고 있었죠. 누구... 옷이 이래서... 나야 나! 아파트의 경비! 왜 저번에 음료수 기억하지? 아저씨는 제가 사는 아파트의 경비원이었습니다. 인상도 사납고 조금만 어려 보여도 반말을 툭툭 하는 습관 때문에 자주 입주민들과 마찰이 있었죠. 저도 처음에는 좀 이상하고 괴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다 서원이가 10살 때 중학교 형들에게 돈을 빼앗기고 맞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구해주셨던 일이 인연이 되어 그 뒤론 인사를 하고 지내게 됐죠. 시간이 흐르면서 말투가 거칠긴 해도 아파트 입주민들을 하나하나 다 알고 많이 신경 써준다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고요. 아저씨, 옷이 바뀌니까 몰라봤어요. 아저씨는 제 얼굴을 보더니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따라와. 네? 어디요? 집에 안 가. 이 늦은 시간에 싸돌아다니지 말고 붙어. 여기 술 취한 놈들 천지야. 얼른.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지만 아예 입까지 꾹 닫고 제가 일어날 때까지 안 가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경비실 앞에 우뚝 서더니 뒤를 돌아봤죠. 내 딸도 딱 그 꼴로 쫓겨났지. 딱 해서 그런데 일로 들어와봐.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괜찮긴. 내가 보여줄 게 있어. 그리고 이게 도움이 될 거고. 아저씨는 경비실에 앉아서 한참을 기계를 만지더니 몸을 돌려서 제게 화면을 하나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남편이 아파트 앞에서 어떤 여자와 만나 끌어안고 있는 장면이 담겨 있었죠. 남편이 여자가 있다는 말을 하긴 했지만 설마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진짜였던 겁니다. 내가 성격이 이 모양 이 꼴인데 왜 아직까지 안 잘리고 여기서 일하고 있는 줄 알아? 여기 아파트 입주민 대표 남편이 바람을 피운 걸 내가 딱 잡아줬어.
내가 가방끈은 짧지만 기억력이 엄청 좋거든. 꼭 사진을 찍은 것처럼 입주자들 자동차 번호까지 다 외우고 있고, 그쪽 남편도 내가 영상으로 확인한 것만 5번이 넘어. 그거 다 줄게. 어때? 이혼에 도움되겠지? 근데 이미 남편이 저한테 말을 했어요. 바람 피우고 있다고요. 제 말에 경비 아저씨도 약간은 당황한 것 같더군요. 그래? 그 백수놈이 왜 그러지?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주식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 투자가 잘 됐다고 들었어요. 언제? 3주 됐어요. 3주? 무슨 주식인 줄 알아? 기억하는 게 있어? 무슨 전기였던 걸로 기억해요. 제게 돈을 빌려달라고 차트를 보여준 적이 있는데, 경비 아저씨도 주식을 하고 계셨는지 제게 휴대폰으로 전기가 들어가는 종목을 다 보여주면서 확인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기억을 떠올렸고 한 회사를 지목했죠. 그런데 아저씨는 한참 들여다보고 언제 돈을 빌려줬는지 날짜를 묻더니 말하더군요. 겨우 3.8% 올랐어. 제일 낮을 때 샀다고 가정해도 7%고, 쉽게 말해서 이 주식으로 큰 수익은 못 얻었을 거라는 거야. 그렇게 돈을 흥청망청 쓰고 여자까지 끼고 놀 수가 없다 이 말이고. 가만 보자. 그래, 그때 좀 이상한 걸 내가 봤지. 그때가 언제더라? 3주 전 토요일? 이 시간엔 내가 교대를 1시간 앞두고 있을 때였어. 순찰 끝나고. 경비 아저씨는 영상을 한참 뒤적거리더니 제게 또다시 화면을 돌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퇴근하는 저와 그 옆에 붙어있는 남편의 모습이 찍혀 있었죠. 가만 보니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떠오르더군요. 퇴근 후 버스에서 내렸는데 남편이 저를 데리러 왔었습니다. 제가 너무 보고 싶어서 왔다고 하는 남편에게 감동을 했고 제 가방도 직접 들어줬죠. 이전에도 집에서 집안일을 거들어주긴 했지만 난생 처음으로 저를 데리러 왔기에 기분이 무척 좋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다 담배 한 대 피우고 가겠다며 저를 올려보냈었죠. 저기 봐! 그쪽에 먼저 올라가지! 카메라 시야에서 사라지고 바로 여기 화면에 엘리베이터 탔고, 근데 여기 화면 보여? 경비 아저씨가 보여준 영상에서 남편은 펄쩍거리면서 뛰고 있었습니다. 뭘 본 건진 몰라도 소리도 없는 영상이 시끄럽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온몸을 비틀고 좋아하고 있었죠. 뭘 받기에 저러는 거죠? 돌려볼 테니까 자세히 봐. 영상이 다시 돌아가고 제가 시야에서 사라졌을 때 남편은 제 가방을 뒤적거리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드러난 정수리가 고스란히 영상에 나오고 있었죠. 그러다 종이 한 뭉치를 꺼내더니 한쪽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휴대전화로 열심히 찍고 있었고, 그 뒤에는 앞서 봤던 장면처럼 팔짝거리면서 좋아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종이가 들려있는지 보고 제가 중얼거렸죠. 저거 아무래도 제가 샀던 로또 같아요. 로또? 아니 설마 그게 당첨이 된 건가? 아니지. 당첨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걸 왜 저렇게까지 해서 찍고 앉아있어? 미리 알고 있지 않는 한. 저도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로또 판매점이거든요. 그럼 혹시 알 수 있나요? 그렇지, 알 수 있어. 당첨되면 바로 어느 지점에서 당첨됐는지 나오니까. 그리고 시간대별로 누가 사갖고 몇 시에 샀는지 판매하면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고. 그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생각해보니 시어머니가 더는 로또를 강제로 구매하게 했던 걸 멈춘 시점과도 맞물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갑자기 남편이 투자에 성공했다고 떠들었고, 그날 이후로 제게 막말을 하기 시작했죠. 영상 속의 여자를 만나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였고요. 즉, 제가 당첨자라는 걸 알게 된 시어머니가 남편을 시켜서 제 가방에 있던 로또를 빼돌리게 한 거고, 제가 로또의 진짜 주인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저와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혼에서 불리한 조건인 불륜을 숨겨도 모자랄 판에 그걸 일부러 드러낸 게 그 이유였던 거죠. 모든 퍼즐이 맞춰지자 저는 배신감으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헌데 바로 그때 저희 아들이 경비실 안으로 들어왔죠. 엄마! 서원아, 엄마 쫓겨난 거였어? 아빠한테 쫓겨난 거 맞아?
저는 아들이 다그치자 좀 놀라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왜 이 꼴로 있어?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아빠가 엄마랑 이혼할 거라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나한테 같이 살자고 아빠가 돈 많이 버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는데 정말이야? 순간 그 말을 듣는데 아들의 진짜 마음이 뭔지 알고 싶어 되물었죠. 너 진짜 아빠랑 살 거야? 아빠가 돈 많으면 그게 더 좋아? 돈 많으면 좋지.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면 돈이 모자라서라는 말도 있잖아. 뭐?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해? 말이 그렇다는 거야. 됐고 일단 여기서 이러지 말고 어디 가 있어. 이거 받아. 서원이가 그때 제게 준 건 통장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엔 카드가 있었죠. 이게 뭐야? 아빠가 줬어? 내가 모은 거야. 이걸로 보증금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야. 거기서 지내든가. 그게 무슨 소리야? 너한테 돈이 어딨어서? 미안. 실은 그건 엄마 속였어. 하지만 나도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어. 이렇게 해서라도 엄마 돈을 지켜야겠다는 생각만 들었다고. 아빠 주식하는 걸 보니까 답도 안 나오고 어린 내가 봐도 아무 상식도 없이 급등주 타서 단타를 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언젠간 잘 되겠지 계속 아빠한테 돈 퍼줬잖아. 그러니 내가 이렇게 했어. 알고 보니 아들이 제가 돈을 저축할 여유도 없이 시어머니에게 빼앗기고 남편의 투자금에 넣은 걸 보면서 제 돈을 일부라도 지키려고 그랬다고 하더군요. 어릴 때부터 받은 용돈은 물론이고 커서는 학원 다닌다고 교재 산다고 가져간 돈이며 남편에게 현금 200만 원을 받은 건 역시 고스란히 아들의 통장에 찍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무려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저축이 되어 있었고요. 저는 그 통장을 보고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그러자 경비 아저씨가 허허 웃으며 말했죠. 아들 잘 키웠네. 그럼 됐지. 이건 내가 따로 저장해서 줄 테니까 얼른 자기 뭐 바짝 챙겨. 오죽하면 아들이 나서서 돈을 지키려고 했을까? 마음 강하게 먹으라고. 알았어? 네,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정말 잊지 않을게요. 잘 살아. 내 딸도 결혼 잘못해서 마음고생 많이 했거든. 친구도 못 찾고 빈손으로 그렇게 쫓겨났어. 그래서 내가 안쓰러워. 이런 화면을 보고 있는 거지. 자네도 내 딸 같아서 이러는 거니 은혜니 뭐니 그런 말 말고 아주 제대로 복수나 해줘. 네, 꼭 그럴게요. 어차피 남편이 원하는 건 빠른 이혼이었습니다. 그러니 불륜 사실까지 당당하게 인정을 했던 거죠. 예전에 저였다면 자존심도 상하고 미련도 없어서 바로 이혼을 했을 테지만 그 더러운 속내를 알았으니 그러진 않았어요. 재산 분할이 아닌 전 재산을 달라고 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혼은 절대로 안 하겠다고 나왔죠. 그러자 비아냥거리면서 미련이라도 남은 거냐고 제 자존심을 긁어내렸지만 저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똥줄이 탄 남편은 결국 자신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아파트를 전부 넘기기로 했던 거죠. 모르긴 몰라도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린 결과였을 겁니다. 아파트의 대출금은 남편 퇴직 후부터 대부분 제가 갚고 있었고 위자료에다가 재산 분할까지 생각하면 자신이 받을 몫이 거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당장 무엇이 이득일지 철저하게 따져보고 빠른 이혼 후 로또를 수령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렇게 이혼이 마무리된 날 법원 앞에서 남편이 말했죠. 이제 됐냐? 됐지? 어차피 대출을 5년은 더 갚아야 하는데 차라리 잘 됐어. 난 새 아파트에서 새 출발할 거야. 이런 꾸진 아파트? 줘도 안 가져. 적선한다고 생각할게. 적선? 진짜 웃기네. 아참, 조만간 경찰이 당신 보러 갈 거야. 경찰? 참, 야, 간통법 폐지됐고 이제 남남이야. 무식하긴. 내가 간통으로 신고했다고 했어? 절도로 신고한 거야. 절도? 내가 뭘 훔쳤는데? 내 로또. 증거도 더 확보했고 내가 샀던 증거가 너무 명확하게 남아있더라고. 우리 서원이가 내가 사는 장면 CCTV 자료까지 어머니 가게에서 따서 줬어. 알아? 그리고 내 가방 뒤져서 로또 용지 가져간 화면까지 딱 완벽하게 다 있거든. 투자를 성공해? 참 웃기다.
남의 가방 뒤져서 내 로또 훔쳐간 주제 투자? 남편은 처음엔 아니라고 발뺌을 했지만 제가 정확한 시간까지 말하고 그때 행동이 어땠는지까지 상세하게 말하니 이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다 엄마가 시켜서. 엄마가 그날 그 시간에 로또를 산 사람이 당신밖에 없다고 했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한 거야. 진짜야. 엄마랑 내가 인연 끊을게. 그럼 되잖아. 다 어머니 탓을 하겠다고? 미쳤니? 그럼 어머니가 미숙인가 뭔가 만나라고 등 떠밀고 둘이 껴안고 뽀뽀하라고 지시했던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 바람은 당신이 피우고 누구 탓을 해? 그때는 진짜 억울하기도 했고, 당신이 날 사랑하지 않아서 내 마음이, 나도 힘들었어. 당신이 날 사랑했다면 나도 이러지 않았을 거야.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한숨을 쉬었죠. 사랑하진 않았지만 좋아하는 마음은 있었어. 의리, 우정, 그 비슷한 것도 난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당신은 돈 생기자마자 날 배신할 생각을 했어. 그런 당신이 사랑이 없다고 날 비난할 자격이 있어? 그 얼어 죽을 대단한 사랑이 그깟 돈 때문에 변하는데? 여보, 나 한 번만 봐줘. 당신 없으면 난 어디서 살아? 당신 집도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이 로또 타서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자. 엄마도 버린다니까. 애초에 나 엄마는 필요 없었어. 당신만 있으면 되고 우리 가족이 나한텐 더 중요해. 늙어서 노망이 들었는지 돈돈거리는 것도 가뜩이나 짜증났는데 잘 됐지. 물론 미숙이랑도 당장 헤어질 거야. 어차피 걔는 그냥 일종의 스트레스 해소였어. 완전 꽃뱀. 돈 때문에 꼬리친 거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무릎을 꿇은 그 순간부터 쭉 시어머니와 그 불륜녀가 뒤에 서 있었기 때문이었죠. 자기 아들 무릎까지 꿇린 걸 보고 제 머리채라도 휘어잡을 생각으로 성큼성큼 다가왔던 시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다 들은 거였습니다. 뒤늦게 남편이 두 사람을 발견했을 때의 그 표정이란 정말 통쾌함 그 자체였죠. 당연히 저는 그런 남편을 받아주지 않았고 남편이 저 대신 받은 당첨금도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다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부 남편이 사용하긴 했지만 다행히 11억은 지킬 수 있었고요. 물론 그걸로 제 인생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그저 아파트의 대출금도 다 갚고 여유 있게 살면서 영양사 일도 계속하며 아들의 뒷바라지를 열심히 하고 있죠. 하지만 확실한 것은 남편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시어머니에게도 버림받았고 당연히 그 불륜녀는 남편의 곁을 떠났죠. 잊을 뻔했는데 저를 그때 도와준 경비 아저씨에게는 감사의 표시로 3억을 드렸습니다. 그걸 받고 자유를 외치며 경비 일을 당장 그만둬서 아쉽긴 하지만 종종 함께 식사도 하고 잘 지내고 있죠. 아마도 앞으로도 쭉 인연을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록 제 결혼은 실패로 끝났지만 든든한 제 아들 덕에 후회도 하지 않죠. 그저 한번 넘어졌다고 생각하고 툭툭 털고 일어나려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좋은 기운이 당신의 하루를 밝히길 기원할게요.